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은 다시 급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판매가 줄면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반도체 판매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최악의 상황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참여는 물론 차기 총선 출마도 어렵게 됐습니다. 윤여철 주영대사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집트 대사 부임 과정에서 다주택 처분 서약서를 썼다가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임기를 못 마치고 귀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브닝 뉴스입니다. 동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일본이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임기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걷어낸 국민의힘은 심기일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앞세우고 특정 코인에 투자를 유도해 100억대의 손해를 끼친 리딩방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뿐 아니라 코인 발행사까지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2.9%로 낮춰 잡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강원도부터 시작된 단풍이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내장산, 지리산 등은 다음 주 후반쯤 산 정상부터 20% 정도 단풍이 드는 첫 단풍기에 접어들 전망입니다.